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20억 이하는 사지 말아라, 아파트. 누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20억.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고가주택이 간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양극화 때문에 고가. 근데 그 말도 맞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20억이 없으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가 죽으라는 그냥 못 사는 거잖아. 나가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투트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가주택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강남 아파트나 이제 고가주택 사시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0억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20억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가격은 더 오르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소액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해서 자산을 불린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앞바퀴 소득을 커서 이제 한 번에 사시거나 이런 경우지, 저처럼 아주 소액으로 시작해서, 왜냐면 저는 애당초 20대 때부터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으로 돈을 불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로 돈을 불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액 투자로 내가 지금 돈이 뭐 1억 정도 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데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보다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이런 지역들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택수가 이제 2주택, 3주택이 이제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취득세가 8%, 12% 내니까.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나는 최종주택을 이미 마련을 했고 이제 소액으로 이런 식으로 좀 그 사고팔고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오케이라는 거죠.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근데 아니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 사면은 권리적거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내가 재산이 뭐 한 1억 정도 모았다. 그런 분들은 좀 대출 받아서 이런 집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투트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시장은 고가 시장대로 가는 거고,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 고가 아파트도 있지만 또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분화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옳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제가 그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그 본인 광고했던 거 있잖아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라고. 네. 네. 그거 한번 볼까요? 그게 마피였거든요. 근데 요새 다 올라왔어요, 다시. 25평 제가 월세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되게 외곽에 나가 떨어져서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대신에 여기는 장점이 뭐였냐면 25평이 분양가가 2억이었어요, 2억. 네, 25평이. 지금은 이제 다 완공이 돼서 입주가 다 마무리돼서 한번 봐보세요, 밖에서. 여기 상가도 많이 들어왔고. 네. 깔끔하죠? 멋있죠? 되게 크다. 네, 3,200세대니까. 아니, 본인 광고하고, 그, 광고주한테, 괜찮죠? 지금은. 많이 찾았죠. 근데 여기가, 저도 이제 여기서 월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1,050만원, 25평이. 언제 사셨습니까, 이거? 저 예전에 이제 샀었죠. 예전에. 그래서, 근데 이게 입주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 25평이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500. 마이너스 4천. 그러면 2억이 분양가라고 했잖아요. 네. 2억의 분양가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올라왔어요. 월세가 지금 보시면 25평 한번 보실래요? 25평? 월세 지금 1,080 정도 될 거예요. 1,080. 그죠? 2,080 정도? 1,080. 1,080, 2,080, 2,070.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입주할 때 마이너스 3,4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짜리가 1억 6천에 사는 거예요. 1억 6천에.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 1억 정도니까 내 돈이 한 6천 정도? 전세 1억에 정도 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전세 보시면 1억 한 3, 4천 이렇게 올랐어요. 전세 시세가 아마 1억 한 4, 5천 정도 될 거예요. 그죠? 1억 6천? 1억 6천이죠. 현재 전세가. 호가는 한 2억 3천, 2억. 네, 근데 실거래는 전세가 2억 3천이라고요? 지금? 호가가? 그냥 올린 게. 근데 이것도 뭐 가능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분양가가 얼마라고 했죠? 2억이었어요, 2억. 네, 2억. 근데 이제 입주 초기에는 전세가 1억밖에 안 됐으니까 내 돈이 한 1억 정도 있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전세 끼고 할 거면. 이제 월세를 받을 거면. 저 그림 보는 거 좋아하니까. 단지 내부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짜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5천만 원이 20억 될 때까지 기다려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내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분리라는 거예요. 굴리라는 거죠, 작게. 눈덩이처럼 굴리듯이. 그럼 이것도 원금 회수 다 됐네요. 됐죠. 이제 거의 되는 거죠. 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월세를 놨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이제 갱신을, 그래서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어요. 근데 연장하겠죠. 아무래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나가면은 이제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제 월세 뭐 80만 원이면 훨씬 더 이제
한 거고. 근데 2억, 만약에 분양가 2억이고, 뭐, 마이너스로 샀을 경우 산 사람들은 뭐 1억 8천에 산 건데, 월세 1080이면 수익률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오피스텔로 봤을 때는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해야지 한 80 정도 받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근데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살래? 이거 아파트 살래? 하면은 또 고민되는 거예요. 수익률로만 봤을 때도.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나쁘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 오피스텔. 네. 뭐 대형급, 메이저급 오피스텔 또는 천안, 신축, 에코시티. 네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차가 다 있으신 거죠. 네, 개인차.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서울 근교 오피스텔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월세 받는 용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것도 이제 원금 매수가 이제 다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입주자한테 여기도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그때 막 던지는 것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때가 하고,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외곽인데, 여기가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 여기 산업단지 안에 있어서 수요가 되게 많아요. 이쪽이 다 산업단지고 다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는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3,200세대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몰랐네요. 얘기 안 했어요? 네. 몰랐네요. 잘 되면 얘기하려고. 이야. 와, 어떻게 이걸 들어갈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좀 보는 관점이 다르죠. 다르죠. 아, 쉽지 않을 텐데 딱 지도만 보면. 네. 진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다주택자로 가시려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상 뭐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한번 좀 조금씩 이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뭐 같은 얘기하는데, 뭐 진천 같은 경우에도 그 단톡방이 올랐는데 한 2억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충북 진천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동일 하이비, 그것도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2억이나 올라요? 그 큰 평수 하셨거든, 그분은. 네. 큰 평수. 더 큰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네. 거기, 그렇죠. 거기도. 그러니까 큰 평수인데 그게 그 무순위로, 그러니까 2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2순위로. 근데 이제 거기를 했는데, 그게 분양가 자체가 거의 한 3억 대인데 지금 한 5억 정도 하니까.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천 5억. 그러지. 그러네. 진천도. 그렇게 되고, 이제 다만 이제 못 팔죠. 이제 2년이 안 됐으니까. 일반세로 되려면 이제 1년 지난 거고, 이제 그래도 뭐 어차피 뭐 그런데, 근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거의 안 나서 돈이 아예 안 들어왔다고.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상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런 데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 소액으로 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보시면 천안도 물론 이제 그 지방 준수도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2억이요, 2억. 지금 아까도 해서 뭐 2억 1, 2천 하지 않습니까? 2억 2천. 25평이 새 아파트인데 2억 2천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요. 싸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천안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네. 천안 이꼬르 신불 땅. 그쵸. 보통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비싸니까 그런 데는. 네. 7, 8억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축인데 2억이라는 거죠. 2억. 그럼 우리가 원가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2억에 이제 그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냐고 반문을 했을 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죠. 안 되죠. 최소한 3, 4억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월세나 전세가 좀 따라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분양가를 넘어설 거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좀 기다리면 돈이 된다. 그런 것도. 그거 같이 하신 분들 꽤 있죠. 회원분들? 네, 그렇죠. 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속 반신반의하고 또 입주장도 워낙 또 힘드니까 또 이제 컴플레인은 아니더라도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 아무래도 안 해봤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도 했다. 나도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좀 기다리시는 분 계시고 아니면 좀 이제 손해보고 파시는 분 계셨고. 손해보고요? 네, 그냥 마피로 파시는 분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월세로 받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도 갖고 있는 거고요. 할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소액 투자도 있고 또 이제 고가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고가 시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소액 투자 얘기는 아예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추적된, 왜냐하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자산을 증식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도 말할 수 있는 거다. 고액의 아파트만 네.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사들을 가져오거든요. 같은 서울인데 네네. 딴 세상. 그렇죠. 강남 대형만 촉촉 팔린다 봐라. 네네. 이런 것만 사야 된다. 맞아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73억 있으면은 반포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는 소액 투자대로 이제 큰 거 하실 분들은 큰 거 하실 분대로. 근데 이것도
대형 평수가 이 기사의 이제 취지는 그거예요. 대형 평수도 강남만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서울 외곽 같은 외곽은 강남,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대형보다는 소형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은 워낙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대형 평형도 가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고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 계속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죠. 예전에 어떤 전문가분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대형이 대세가 될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5, 6년 전 얘기네요. 그랬네? 벌써 네, 5년 됐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거든요. 네. 그 아시다시피 대형도 나름 대형, 그때 저한테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형도 대형이지만 소형도 인기가 계속 있을 거다. 왜냐면은 뭐 소형도 워낙 잘 짓고 소형 방세기 화장실 2개고 나쁘지 않고 점점 이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가 비싸다 보니까 소형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추세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대형도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대형은 많이 인기가 없는 반면에 이제 강남 쪽에 인기가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대형이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돌이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소형과 이제 대형과의 관계도 저는 이제 소형도 더 계속 갈 거라는 게 제 예상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재 2주택으로 투자하시는 건가요? 다주택 세금 문제와 대표님의 네. 투자 노하우, 실질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주택자예요. 저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개 많아요. 뭐 개 많아 또. 개 좋은 거 하나 있고요. 일단 맞아. 하나 파킹 해놨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겁내 많아요. 맞아요. 월세 받는 거.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전세 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월세로 돌려서 이제 현금으로 해서 월세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5채가 오피스텔이어서 오피스텔은 또 종부세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업무용인 경우에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나머지 이제 많은 아파트들은 이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재산세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개인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는 이제 공시지가가 9억 기준이다 보니까 부부 공동 명의나 이제 명의를 나누면 18억까지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18억이면 자산가액이 한 30억 이상이 됐을 때 종부세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또 제외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30억 정도를 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많이 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재산 가액은 이제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저도 내긴 하지만 물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재산의 그 자산에 오르는 거에 비해 오르는 거랑 같이 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종부세가 많아져서 이제 갖고 있는 게 불리해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처분을 저도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일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부 정리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팔았던 게 청주 아파트. 청주 아파트도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매도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팔 것들도 제가 목록으로 좀 정해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동 명의다 보니까 제 거 하나, 와이프 거 하나 하면 이제 2채까지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파는 이유는 좀 룸을 남겨놓기 위한. 그렇죠. 예, 그렇게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이제 팔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를 오래 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현황 간주임대로 그 현황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대신에 하긴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다 입력하기도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그리고 이제 작년 거 불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새로 이제 취득한 것들도 있고, 새로 취득했던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돼 있던데? 그래요? 불러오면 되더라고요. 그게 한두 개면 그게 편한데,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세입자가 이제 또 날짜도 다 헷갈려,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언제 만기지? 그래서 하나 지난 것도 있고, 무시적 갱신된 것도 있고, 실제로. 무시적 갱신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못 올리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다 챙기기가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더 여유 있게끔 살려고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네. 어떤 정치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그렇죠. 원래 이거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거고. 뭐 그런 네. 정치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그럼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부터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좀 머릿속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를 껴있는 거는 이제 매매 차익으로 해서 이제 일반세만 내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도해서 좀 대출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좀 더 늘린다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받는 것들도 대출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갚으면은 다 온전히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월세 자체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주택은 이미 정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강남에 재건축을 하나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 저는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평생 살려고요, 그냥. 상속세 내더라도 그냥 평생 거기서 살면서 의료시설 이런 거 좀 이렇게
왜냐면 병원 이런 것도 다 가까우니까 편하게 좀 살려고 노후를 살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월세 받아서 좀 생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진천이랑 천안은 월세 주고 쭉 가져가시는 건가요? 지방은 지금 팔기엔 서울 수도권 대비 금액이 안 올라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진천은 월세는 아니고 진천은 이제 전세를 놨는데 제가 그 진천에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분양가에 전세가를 맞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예 안 들어갔다고 취득세만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 12% 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이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을 거고 어차피 못 팔아야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그때 돼서 상황 봐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고 천안은 이제 월세 받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월세 계속 받을 거고요. 굳이 팔 이유가 없죠. 뭐 지금 지방시장 안 좋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지방시장 안 좋지만 천안 이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마피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올랐고 진천도 분양가 대비해서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지방도 지방 나름이다. 천안은 월세로 맞추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전세가 너무 낮아서 전세가 너무 낮아서 나중에 좋은 조건에 맞추. 네네 좋은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전세를 맞추면 1억 4천에 맞추니까 제가 이제 분양가거나 분양가 이하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내 돈 거의 다 회수되는 거잖아요. 전세 1억 4천에 맞추더라도 그러면 다 회수되는 거죠. 그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억에 샀다 하더라도 뭐 세금이 물론 있지만 1억 4천 전세 맞추면 6천만 원 들어간 거니까 크게 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월세를 저는 계속 받을 계획인 게 월세도 많이 올랐으니까 1,080 받으면 뭐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거기도 좀 몇 개 더 있어서 천안도 한 개는 아니고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다 월세로 받고 있어요. 다. 아 천안에 몇 개라고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아 진짜요? 네네네. 수자인 말고요? 아 수자인 있는데 수자인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와. 네. 아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가서 잡으신 거군요? 한꺼번에는 아니고 한 번 이제 산 것도 있고 이제 좀 마피일 때 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시차를 나눠서 그냥 다 월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몇 개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돼요. 왜? 아,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 아니에요. 몇 개 있어요. 아, 세 개를? 아니 몇 개 있다. 몇 개. 아, 더 되는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 N개. 네, N개. 우와. 월세 부자라고. 월세 받으면 소득세 몇 프로 정도 나오는데 소득세 당연히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저도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건강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돼요. 소득이 높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건강보험이 일반 셀러리맨 월급만큼 내서 건강보험이 그러니까 아까 많이 내죠. 셀러리맨 월급. 그러니까 세금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에서 그 진료 한번 받는데 30만 원 낸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몇천 원 내요, 몇천 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혜택을 누가 주고 있냐면 갑자기 지금 정치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좀 이따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소액 투자 지금 좀 이따 가야 이렇게 되는데. 잔뜩 기다리고 오케이. 그거는 좀 이따가. 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처럼 세팅이 끝난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거나 월세 받을 목적으로 하시면 좋다.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오케이. 그런 분들 소액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소액 투자는 이제 내가 일시적 1세대로 갈아타실 분들은 계속 걸리적거린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과세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별로 달라진다. 저는 이미 이제 체중주택이 마련이 됐으니까 굳이 이제 비과세 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로 사고 팔고 나서 좀 수익을 챙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 집 마련이나 좀 뭔가 그 비과세 세팅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면 그걸 좀 잘 활용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살려나가서 그런 방식을 좀 고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미 베린 몸이다 내가.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거주도 있고, 맞아요. 뭐 베린 몸이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소액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소액으로 그다음에 이제 최종주택이 이제 마련이 되신 분들은 또 소액으로 이제 하신 것도 괜찮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종주택이 마련이 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저처럼 이제 다주택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정말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개수가 많으면 취득세 이런 게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채만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채씩 팔면 10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다 세팅하고 끝났을 때 하는 게 맞다. 저처럼. 그렇게 해서 불려나가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10개든 20개든 이게 N개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투자랑 좀 다른 게 일반 개투자는 막 여러 개 뭐 수십 개 모으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절대 안 팔려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1주택으로 가려면 좋은 똘똘한 채로 가려면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파냐고. 30채면은 벌써 30년인데 30년 있다 내 좋은 집 가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략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불려서 똘똘한 채를 마련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월세 세팅을 받는 걸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는 거죠. 뭔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 진짜 투자를 하고 싶은데 20억은 넘고 10억도 넘고 1억밖에 없다.
그럼 뭐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려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최종주택의 기준 이게 참 어렵다. 네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최종주택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서 스톱을 할 거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한도 끝도 없다고. 대치동 뭐 이런 데 있다가 잠실 있다가 뭐 개포동 대치동 갔다가 압구정동 가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거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기준을 정해야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최종주택으로 하다가 계속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할 거냐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건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해야죠.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 하겠다. 아니면 뭐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여기 최종주택을 삼겠다. 요 정도. 아니면 뭐 강남의 아파트를 하겠다. 요거는 이제 개인차가 다 다르니까. 네. 어제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도 상담에 오셨는데 이제 63세 정도 되셨던 분인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도 이제 2주택으로 더 상급지로 갈까 고민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30년을 빚내서 사는 게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상급지로 가려니까. 그래서 제가 좀 조언 드린 거는 차라리 이제 어차피 2주택이니까 한 주에 하나만 내두고 두 개도 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내두고 판 자금으로 좀 여유롭게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아니면 최종주택을 좀 급을 낮추면 좀 더 여유로워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말은 쉽지 또 본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욕심과 또 이제 갈등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각성해야 돼요, 머리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투자를 할 거냐를 가만 보면은 진짜 죽을 때 내가 막 진짜 죽기 직전에 99억에서 100억, 1억 모자라서 100억 못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죽으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가수 송대관 씨 네네. 를 보면서 네. 좀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죠. 네. 평생 진짜 빚만 갚다가 인생 별거 없어요, 진짜. 인생 별거 없는데 그거 1억 때문에 그 99억인데 근데 사람 심리가 99억 만들면 100억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양 99마리면 100마리 채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다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게 사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불쑥불쑥.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자들은 현명한 투자자는 제 생각은 자제해야 돼. 항상 눌러야 돼, 그걸 눌러야 돼요, 그걸. 그래야지 좀 더 윤택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닌 게 10,000원짜리 한 잔 못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들도 실제 그래요. 실제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하나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돈 쓰는 연습도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금방이에요. 돈의 노예.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평생을 살 거냐, 돈만 보고 살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각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냥 항상 이제 대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돈을 쓰는 걸 아는 거지. 맛있는 부위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 8%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까요? 오피스텔이 한 5, 6% 되는데 요새 네. 수익률이 대출을 활용하면 8%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8%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에서 10% 정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오피스텔 왜냐면 요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얼마냐면 한 1,000에 7, 80 정도 하거든요. 심지어 1억 3천, 4천짜리가 1억 3, 그러니까 매매가는 요새 원룸 오피스텔 되게 인기 없어요. 지금 눌렸잖아요. 네, 눌렸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1억 4천이에요. 1억 4천인데 월세가 1,000에 7, 80. 그러면은 한 대략 5, 6%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대출을 활용하면 1억 4천에서 대출 1억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 돈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8, 9%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거를 자산을 여러 개를 더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8%, 10%, 8%, 9% 나오죠. 다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 저는 경험한 거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잘 모르는 건 제가 잘 얘기 안 하고 실제 경험한 거를 얘기하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미리 단서조항을 얘기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항상. 근데 제가 경험한 얘기는 확실하게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긴가민가 계속 하는 거지. 제가 맞나? 틀리나? 아닐 것 같은데? 의심하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 사람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고객 회원들도 의심하는 거고, 친구들도 다 의심하는 거고, 프렌드 처음에 의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나 틀리나 하는데 이제 오래 겪고 나고 보면은 맞았네, 그 말이 맞네. 이게 이제 보이는 건데 당시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근데 그런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극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통합해서 말씀드린 건데, 계속 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안 좋고, 계속 안 좋아지면. 그러면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양극화가 양극화가 정상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좀 줄여야 되면은 빨리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지금 싸우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완화를 하면은 지방을 살리거나 또 이제 좀 정상화시키려면 이제 취득세 완화도 계속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지방이나 이런 쪽은 빌라나 이런 시장 안 좋고 서울이나 강남도 가는 데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 양극화가 벌어지면은 사회 분열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캐치를 해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식물 정부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 정책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저는 항상 이게 역발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22년 말에 막 부동산 한창 안 좋을 때 저는 사라 이랬잖아요. 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바닥일 때. 근데 실제로 그때가 정말 바닥이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막 올라왔을 때는 조금 서울, 강남 왔을 때는 좀 주춤하셔라.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이제 신축은 반포 막 60억 이렇게 찍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지 말고 토지거래 허가제 재건축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최근에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분들을 좀 사두드렸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은 지금 잔금도 안 치렀는데 한 2억 정도 다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때 만약에 반포 60억일 때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마이너스일 거야 아마. 최근에 기사 보니까 반포 고점에서 또 많이 좀 내려왔더만 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근데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반포 60억 찍었다면은 다 반포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 고수나 투자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 들어갈 거냐? 상대적으로 덜 오를 지역, 앞으로 오를 지역. 그러면 앞으로 오를 지역이 어디냐고 봤을 때 저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 오를 지역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반포에 그 당시에 반포 살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들어가서 살까? 요거 고민이 됐다고 했으면은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2년을 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런 걸 감수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다. 그때 후랭이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각오했을 때, 했을 때 그 결과는 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는 항상 한 치 앞을 더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재건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간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간을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을 다 해제를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재건축 단지들은 해제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이제 안 되면 상대적으로 더 눌려 있는데 또 한편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우리나라 최고 입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그래서 실망 매물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가 또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또 역발상으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또 거꾸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요. 왜냐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토지거래 허가 해제되면 팔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가격 좀 원래 한 1억 선 올리려 했는데 한 2, 3천만 올려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온 물건을 또 잡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기회인 거고 다만 이제 토지거래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2년 내가 고생을 할 각오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수도권 네. 신축 오피스텔 분위기 좋아질까요? 올해 신축 오피스텔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가 돼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주택수 제외가 됐을 때 이제 취득세 완화가 또 되는 거니까 아니면 취득세 자체를 이제 8% 12% 없애면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조그만 거는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살 때 주택수에 포함돼서 취득세 8% 12%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피스텔이 뭐 다시 막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월세 받는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다 세팅하고 이미 버린 몸이다 하시는 분들에서 월세 하나 더 받겠다 하는 건 오케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기사를 네. 가져오셨지만은 네. 이게 네. 아까 원룸이 제가 말씀드린 게 80에서 90 정도 닿는 데도 있어요. 7, 80이니까 그러니까 165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아 보여도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1.5면 160. 아마 이제 보증금이 500이면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500이냐 1000이냐 뭐 이런 차이일 수 있는데 1000에 제가 볼 때는 뭐 7, 80 정도 하거든요. 원룸도 요새. 근데 이제 그게 1.5룸이니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이 좀 낮으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6, 7%, 8% 얘기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8% 또 대출 활용하면 더 이제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과장이 아니라 뭐 8% 뭐 10%까지도 가능하다.
실제로 오피스텔이 예전에 수익률이 10% 이럴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9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이 그때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랑은 좀 사정이 다른 게 오피스텔도 여러분 안 오르지 않아요. 오르는 것도 실제로 저도 그 양도세 내고 많이 판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른 게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눌려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해제가 되면은 좀 나을 수 있고 그런 거 떠나서 나는 그냥 뭐 어차피 사실 8%면 웬만한 채권 금리보다 높아요. 웬만한 주식 수익률보다도 높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내가 사면 까먹으니까. 마이너스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웬만한 채권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금 부분은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매 차익도 있는 거잖아요. 채권이나 주식은 매매 차익도 물론 있지만 또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고 채권 가격이 뭐 오르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오피스텔 잘만 잡으면 또 몇천 몇억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채권 가격은 또 시세 차이를 내기가 너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채권할 바에는 저는 이런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새 뭐 간주임대료 이런 거 물론 세금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채권도 이자 소득세 내는 거예요. 15.4%. 그다음에 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권이나 물론 이제 주식 매매 차익은 세금이 이제 비과세긴 하지만 해외 주식은 또 2천만 원까지는 또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전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부동산도 세금 내지만 금융상품도 세금 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것도 저는 노후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개다 보니까 좀 귀찮은 건 있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뭐 상가 하나면은 하나를 받잖아요. 뭐 350이든 400이든 500이든. 근데 오피스텔 여러 채다 보니까 여기서도 받고 또 이제 안 들어오나 뭐 체크해보고 또 놓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달력에 적어 놓으세요? 아니 이제 그렇진 않아요. 메모 그쵸.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만기. 왜냐면 제가 한번 놓쳐버리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저희도 왜냐면 더 올릴 수 있었거든요. 보증금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은 못하지만 연장이 됐으니까 이제 적어놔야겠구나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체크하려고요. 많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놓쳤는데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 임대인도요. 그 저처럼 이렇게 정확한 임대인이 더 좋아요. 임차인들은. 왜냐하면 너무 좋은 임대인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들이 집을 안 사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임대인이 만나서 집을 안 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그 좋은 임대인이 나쁜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칼같이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그게 또 명확한 거잖아요. 이렇게 때 되면 올리는 임대인이 오히려 그 빨리 집을 사야겠구나. 빨리 오피스텔 사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먼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또 좋은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싸게 해서 내 집에 주저앉히려고. 그렇죠.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빨리 이제 자생하셔라. 독립해라. 독립해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 재건축까지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84 신축은 103억이니 106억이니 뭐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디가 조금 눌려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전히 그 수도권에 지금 패대기 쳐지는 데들이 많아요. 아, 지금. 그런 데는 저는 전략적으로 좀 중장기로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쌀 때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저평가될 때.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지금 패대기 치는 데가 눈에 보이는 데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진짜. 그럼 막 N개 사요? 근데 사고 싶은데 이제 취득세 때문에 11%고 이제 저도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자제하려고요, 저도. 근데 사지 말려면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더니 정시도 분위기도 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좀 안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네이버. 네이버 많이 올랐어요. 30% 정도 올랐고 최근에 제가 이마트도 좀 샀거든요. 이마트. 멸공? 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그 재무제표 보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정윤진 회장님이 또 이렇게 매입하는 거 보고 뭔가 좀 있구나 싶어가지고 좀 샀죠. 정용진 리스크를 모르시는군요. 근데 요새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정신 차렸나 회장님? 아니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래?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 뭐랍니까? 경영의 관점에서. 근데 이제 잘 하시겠죠. 잘 하셔야죠. 잘 하실 거고 어쨌든 그래서 자꾸 엄마 소환하지 말라고. 본인이 잘 해보라고. 아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사석에서. 사석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되게 한번 만나 뵙고 싶고 되게 좋은 건 알겠어요. 생각도 되게 바르시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경영자로만 보자는 거죠. 사업적인 측면에서. 경영자로. 잘하실 거예요. 이게 회사냐? 이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요? 이게 회사냐 지금. 잘하실 걸로. 이마트 바나나 좀 제대로 놔줘. 감수광 제대로 놔줘. 자꾸 치키타 이런 거 넣지 말고 감수광으로 제대로 깔아라.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감수광이 있는데 왜 자꾸 번갈아 가면서 이상한 거 자꾸 깔아놓냐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까지 실물을 아시진 않지. 예. 그 정도까지 실물을 아시진 않을 것 같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하실 건데, 어쨌든, 근데 최근에 뭐 이마트 같은 경우 좀 올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해외 주식도 뭐 나쁘지 않은데, 테슬라나 요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마이너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엔, 근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저는 좀 바뀐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올랐으면 여기가 좀 덜 오르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이제 금값 좀 올랐다는 기사 좀 많이 보이잖아요. 예.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판단이 이제 여러분들 몫인 거죠. 금을 팔고 그걸 코인으로 하십시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코인이 눌려 있습니다. 눌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갈아탈 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네. 좀 그런 거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뭐. 어쨌든 지금 뭐 약간 세긴 했는데 네. 수도권에 그런 패대기 쳐져 있는 물건들이 꽤 많아요, 지금. 많이 있다. 네, 그런 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네네네. 그런 데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데로 전략적으로 노리면 한 2, 3년 후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남들이 안 할 때 들어가고, 남들이 이제 막 이제 열강할 때 나우잔주의잖아요. 이제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지역들도 좀 기회들이 있지 않겠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